자, 이번 시간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투상도. 자, 투상도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투상도가 뭐냐면 그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캐드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손으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우리는 투상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투상도와 관련되는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상도에는 크게 뭐 도시법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어떤 거냐면 자, 투상 도시법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부분입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물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그 그림은 일단은 정확하게 표현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 그 물건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물체의 특징이나 모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정면, 정면이라 그러는데 이 정면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기준 그림. 그 기준이 되는 그림을 우리는 정면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특징이나 모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정면이 되고요. 그 정면을 우리는 기준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 내용들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특징이나 모양을 잘 나타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그린다라는 거 그거 한번 체크를 하고요. 자,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투상도라는 부분이 투상법이죠. 자, 투상법이라는 부분인데 우리 보통 기계라든지 또는 전기전자 또는 뭐 이렇게 메카트로닉스 자, 이러한 기계 쪽 분야에서는 도면 작업할 때 거의 정투상도를 많이 씁니다. 자, 왜냐면 사투상도를 쓰게 되면 그죠? 요거죠. 투시 투상도입니까? 투시 투상도를 쓰게 되면은 실제 물건의 크기보다 그죠? 사람이 바라보는 시점을 그죠?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을 해서 실제 물체 크기보다 크게 또는 작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에서는 또는 제도에서는 정투상법을 씁니다. 그래서 물체 크기와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크기가 서로 간에 아까 우리 척도 1대1이었나요? 그죠? 실물과 그림을 그리는 크기를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정투상도라는 부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표현하기 때문에 제품을 제작을 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투상도를 많이 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이제 투상도와 관련되는 종류입니다. 자, 이 투상도와 관련되는 종류 마찬가지로 잘 체크를 해주시는데, 자, 이제 볼까요? 각각의 명칭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정면. 정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물체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우리는 정면이라 그러죠. 이 정면이 조금 전에 봤던 바로 기준이 됩니다. 그 물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을 우리는 기준이라 그러는데 그 기준을 바로 정면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정면이 그죠? 이 부분이죠. 현재 이 물체의 현재 여기 그 앞쪽 면입니다. 이 앞쪽 면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보이는 그림이죠. 사람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보이는 그림을 바로 정면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평면은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서 위에서 바라보는 거. 자, 앞에서 바라보는 거를 정면에 했을 때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우리는 평면이라 그러고요. 이제 우측, 그죠?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우리는 우측면도, 그리고 왼쪽입니까? 왼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우리는 좌측면도, 그리고 저면입니까? 저면은 물체를 바닥이죠. 이렇게 아래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저면이라 그러고요.
배면이라는 그림은 뒤에서죠. 정면입니다. 정면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그림.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에서 보이는 그림을 우리는 저면이라 그럽니다. 자, 이러한 용어들 마찬가지로 잘 체크를 해주세요. 정면은 앞에서 보는 그림인데 그 물체를 잘 나타내는 그림을 정면이라 그럽니다. 그 정면을 우리는 기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쓰고요. 그러면 앞에서 바라보는 게 정면이니까 이제 기준이죠. 기준을 가지고 위에서 바라보면은 평면, 우측에서 바라보면은 우측면, 왼쪽에서 바라보면은 좌측면, 밑에서 보면은 저면, 뒤에서 보면은 배면, 이렇게 용어들이 설정된다라고 잘 확인을 하시고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법과 일각법에 대한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법이 뭐고 일각법이 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각법 안 쓰고요. 그리고 사각법 안 씁니다. 우리가 쓰는 거는 일각법하고 삼각법을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우리 KS 규격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삼각법 씁니다. KS 규격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KS 규격은 삼각법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사분면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일각법, 그리고 3사분면에 포함되어 있으면 삼각법,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우리나라 KS 규격은 삼각법을 쓴다라는 거, 그 내용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삼각법이 뭐냐? 자, 삼각법에 대한 의미를 또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갈까요? 자, 일단은 일각법 말고 삼각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뒤쪽에 넘어가면은 삼각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거 말고 앞으로, 그죠, 삼각법이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볼게요. 요거 삼각법과 일각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죠. 자, 지금 삼각법이 화살표. 자, 이 화살표가 뭐냐면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사람이 여기 있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바라보죠. 그때 화살표 방향으로 봤을 때 물건이 이렇게 물건이 뒤쪽에 있습니다. 즉 그래서 사용자가 바라보는 방향 쪽에서 물건을 봤을 때 보이는 그림을 어디 그립니까? 바로 여기다가 사람 눈과 물체 사이의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삼각법입니다.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린다, 그 뜻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위치가 바로 사람 눈과 물체 사이의 그림을 그리는 게 삼각법입니다. 그러면 일각법은? 일각법 어떻습니까? 일각법은 사람 눈이 있고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체가 여기 있죠. 그래서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이는 물건을 어디 그립니까? 물체 반대쪽에. 자, 물체 반대쪽에 그리는 게 바로 일각법입니다. 그죠? 물체, 사람 눈이 있고요. 그리고 물체가 있는데 사람이 바라보는 보이는 그림을, 물체를 봤을 때 보이는 그림을 물체 뒤에다가 그리는 게 일각법이고, 보이는 물건을 앞에다 그리는 거죠. 그죠? 물체 앞쪽에 그리는 게 바로 삼각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각법에 대한 원리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볼까요? 일단 일각법 말고 삼각법을 보겠습니다. 자, 삼각법에 대한 내용 여기 다시 나와 있네요. 삼각법은 사람 눈이 있고 그리고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에 대한 보이는 부분을 어디다가, 그죠? 사람 눈과 물체 사이에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삼각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 그죠?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림 자체, 그죠?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바라보는 그림이 바로 정면이 되죠. 네. 그래서 물체를 앞에서 봤기 때문에 앞에서 보이는 그림을 앞에 그리면 정면, 그죠? 앞에다가 그리면은 정면이 되고요. 위에서 보이는 그림을 위에 그리죠. 왼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왼쪽에 그립니다.
오른쪽에서 바라본 그림을 오른쪽에 그리고, 그죠? 즉 사용자가 앞에서 보는 그림, 위에서 보는 그림은 위에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는 그림을 오른쪽에 그리는 게 바로 삼각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각법은 앞에 보이는 일각법 어떻습니까? 일각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준이 있고요. 이 기준에서 사용자가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어디 그립니까? 기준 밑에 그렸죠. 기준 밑에 그린 게 바로 평면도입니다. 일각법에서. 그리고 물체를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기준을 기준했을 때 왼쪽에 그렸죠.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기준 왼쪽에 그리면은 이게 바로 일각법이 됩니다. 좌측면도는 왼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어디다가 정면 오른쪽에 그림을 그린 게 좌측면도죠. 이게 일각법이고요. 그러면 삼각법 다시 볼까요? 삼각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면이라는 기준에서 이 정면에서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정면 위에 그렸죠.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정면 오른쪽에 그렸고요. 왼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정면 기준에서 왼쪽에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삼각법의 표준 배치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삼각법에 대한 내용만 잘 파악하셔가지고 오토캐드나 2D 도면 작성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해서 이렇게 넘어갔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상도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런 물체죠. 안쪽에 있는 초록색 이 물체를 그릴 건데, 자, 이 초록색 물체를 앞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물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물체를 드리면 이 물체는 앞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앞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정면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이 평면도였습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어디다가 정면 위에다가 그렸죠. 정면 위에다가 그린 게 바로 평면도가 됩니다. 평면. 그리고 어떻게 정면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그림을 우리는 우측면도라 그러는데, 이 우측면도는 정면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올바른 배치법이 뭐냐면 요겁니다. 정면을 기준했을 때 이 선이랑 이 선은 같은 선상이 되고요. 이 선하고 이 선도 같은 선상에 그려집니다. 물론 이 선과 이 선도 같은 선상에 그려지고 얘와 얘도 같은 위치에, 자, 이 선이 좌우측으로 틀어지면 안 됩니다. 요게 같은 선상의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떻게 정면하고 평면도의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측면도 볼까요? 자, 우측면도는 아래쪽에 있는 이 선도 마찬가지로 같은 선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선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선상이 되고요. 이 선도 같은 위치에 같이 그려집니다. 요게 정면과 우측면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게 점선 보이시죠? 그래서 평면도의 이 선은 우측면도의 이 선이랑 같은 선상에 존재하고요. 평면도의 이 선은 옆으로 가서 밑으로 꺾입니다. 그러면은 평면도의 이 선은 우측면도의 요거랑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즉 뭐냐면 평면도의 이 폭이죠. 평면도의 이 길이는, 자, 결론은 그겁니다. 평면도의 이 길이는 우측면도의 이 길이랑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 평면도의 높이는 우측면도의 넓이랑 크기가 같다라는 우리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른 배치법은 이렇게 삼각법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자, 다음 과제 보시면은 요거죠. 자, 그래서 틀린 배치법.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틀린 배치법입니다. 자, 얘는 뭡니까? 얘는 그죠? 여기 그 정면하고 측면도는 지금처럼 같은 선상에 그렸는데 어떻게 평면도에서 이 선하고 이 선이 어긋났죠? 이 선이 이것만큼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잘못 그린 겁니다. 배치를 잘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선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니까 요거와 요거는 같은 선상에 잘 표현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은 어떻습니까? 이 선이 실질적으로 이 선이 아래쪽으로 그림을 그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위치가 서로 달라서 요거는 그림을 잘못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배치법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선상들이 같은 선상에 수평하게 또는 수직하게 배치가 되는 게 올바른 배치법인데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서로 간의 배치법이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틀린 배치법이 되고요. CAD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틀린 배치법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자, 요겁니다. 그죠? 다시 올바른 배치법과 틀린 배치법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을 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삼면도로 표현하는 투상법입니다. 즉 뭐냐면 지금 이거죠. 사용자가 이런 물체입니다. 이 물체를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입체도를 우리는 오토캐드, 자 그죠? 지금처럼 솔리드웍스 가지고 3차원 그리는 게 아니고 오토캐드처럼 2차원을 그릴 겁니다. 2차원을 그릴 거면 어떻게? 이렇게 그죠? 앞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우리는 정면,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평면, 그리고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우측면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선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선이죠. 안쪽에 있는 은선 또는 파선, 은선이나 파선은 숨어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우측에서 봤을 때 이 선입니까? 이 선은 우측에서 봤을 때 이 선 같은 경우는 형상에 가려서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은선이나 파선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면도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정면, 평면, 우측면 그림을 세 개를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의 그 입체도죠. 이러한 입체도를 그림 세 개를 그려가지고 표현하는 게 바로 삼면도에 대한 투상법이 되고요. 그림을 세 개 그린 겁니다. 하나의 물체 가지고 그림을 세 개 그린 게 삼면도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3차원을 오토캐드로 그리면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두 번째 예제, 솔리드웍스나 3차원으로 그려진 물체를 오토캐드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죠. 형상을 앞에서 봤을 때 보이는 그림이 이 그림,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그림은 요 그림, 오른쪽에서 바라본 그림이 이 그림인데 오른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뒤쪽에 자 이런 모서리입니까? 이 선이 형상에 가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선이나 파선으로 지금 표현한 거죠. 아무튼 입체도를 가지고 투상도를 뽑아내는 방법 요거 잘 체크하십시오. 하나의 3차원을 가지고 2D로 투상도로 뽑아내는 그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세 번째 예제죠. 세 번째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3차원 모양을 앞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그림 나오고요. 위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른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측면도가 나오는데 안쪽에 점선이나 파선은 보이지 않는 선. 그래서 이 뒷부분이죠. 이 뒷부분의 그림이 지금 보고 있는 점선, 은선이나 파선으로 표현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진 3차원 형상을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2D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3차원을 보고 2D로 그리는 연습, 반대로
이 2D를 보고 3차원으로 표현하는 연습, 이 표현 방법을 여러분들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자, 또 다른 그림입니다. 요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3차원 그림을 지금처럼 2D로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3차원 그림 보고 2D로 그리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솔리드웍스로 만든 3차원 데이터를 오토캐드 같은 2D 데이터로 바꿨을 때 어떤 그림 나오더라.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다음 코드 볼까요? 자, 다음 예제죠. 다음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3차원 형상을 앞에서 봤을 때 정면, 위에서 봤을 때 평면,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면 해서 이렇게 그림이 표현됩니다. 이것도 잘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죠. 같은 부분들 지금 현재 연습 도면입니다. 연습 도면. 지금처럼 만들어진 3차원 형상을 오토캐드처럼 2D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그 연습하는 방법이죠. 자, 연습하실 때는 그죠? 이 부분. 자, 이 답지 부분을 여러분들은 가리고요. 이 답지 부분 보지 말고 입체도를 보고 이면지나 A4 용지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투상도 요거랑 비교를 하시면은 내가 잘 그렸는지 또는 잘못 그렸는지, 잘못 그렸으면은 어디를 잘못 그렸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평가를 하고 결과를 채점해 보십시오. 요거 나중에 우리 대면 수업 때라든지 나중에 평가할 때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음 예제 볼까요? 자, 다음 예제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6번까지, 예제 6번까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의 물체 가지고 그림 3개로 표현한 거죠. 하나의 물체 가지고 그림 3개로 표현한 게 삼면도라는 부분인데, 자, 다음 작업은 위에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면도거든요. 즉 하나의 3차원 형상을 그냥 그림 하나로만 표현해도 우리는 이 물건을 잘 알 수가 있을 때, 그림을 하나만 그려도 그죠? 3차원 형상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그림 하나만 그려도 이 물체에 대한 형상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림을 하나만 그렸기 때문에 이거는 일면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어떨 때 원형이죠. 둥글게 생긴 원통이라든지 원형 형태는 지금처럼 그림을 하나만 그려도 둥글게 생겨 있다라고 사람들은 알 수가 있으면 그거는 일면도로 그림을 하나만 그려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나쁜 투상법입니까? 나쁜 투상법. 이렇게 그림 하나로만 표현해도 알 수 있는데 필요 없이 이런 그림들 굳이 다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표현 방법입니다. 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왜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우리 웬만하면은 오토캐드로 그림을 그릴 때 지금처럼 은선이나 파선을 많이 그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은선이나 파선이 나오지 않게끔 2D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물체를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을 그린 거죠.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그림, 왼쪽에서 표현된 그림을 그리면 이 부분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점선이나 파선이나 은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부분들 표현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어떻게 우측면에 표현하는 거죠. 좌측에 그린 게 아니고 우측에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선들이 다 보이니까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죠? 지금처럼 그림 하나만 그려도 그 물체를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다른 그림들은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굳이 내가 이렇게 우측면도나 좌측면도를 그려야겠다. 이렇게 우측면도나 좌측면도를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은선이나 파선이 나오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투상법, 안 좋은 투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도 볼까요? 이번에는 정면 하나만 가지고도 표현하는 거죠. 자, 앞쪽 그림 같은 경우는 형상 자체가 둥근 원형이라든지 원통이기 때문에 그림 하나만 그려도 사용자가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형상을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그림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굳이 우측면도를 따로 그리지 않더라도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용자가 T이라고 글자 적었죠. T라는 부분은 바로 두께입니다. T라는 부분은 바로 두께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인데, 그래서 T가 2라는 부분은 두께가 2다. 그래서 두께가 2기 때문에 굳이 두께를 표현하는 이 우측면도는 별도로 그리지 않더라도 이 내용만 봐도 사용자는 그죠? 이 내용은 두께가 2인 이러한 모양의 형상이다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측면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T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우측면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T이라는 글자를 적게 되면은 우측면도를 굳이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 하나만 가지고 이 물건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다음 거도 보면 어떻습니까? 다음 거는 이면도죠. 자, 이면도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의 3차원 형상을 앞에서 본 그림과 위에서 본 그림을 두 개로 표현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면도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물체는 앞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 이 두 가지 그림만 가지고도 이 물체를 잘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만 그려도 표현이 가능하게끔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이면도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볼까요? 그 물건에 대한 나쁜 투상법이죠. 나쁜 투상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두 개만 그려도 잘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우측면도는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내가 그림을 두 개 그릴 때, 자, 지금처럼 그죠? 평면도를 그릴 거냐 아니면은 우측면도를 그릴 거냐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평면도를 표현했을 때 그림하고 우측면도로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그림이 낫습니까? 이 그림이 물체를 잘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건지, 이 그림이 물체를 잘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나는 오른쪽처럼 평면도를 그리겠다. 아니면은 이거죠. 왼쪽처럼 평면도 그리겠다. 아니면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처럼 우측면도를 그리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했을 때 그죠? 나는 평면도 그리겠다. 또는 우측면도를 그리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죠? 평면도가 이 물체를 잘 나타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측면도로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평면도로 표현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그림 보면은 이번에는 이거죠.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제 투상도에 대한 방향 잡아주는 거. 자, 이때 이제 방향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둥글게 생겨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이 둥근 형태는 A번과 같이 표현해도 되고요. B 그림과 같이 표현해도 되는데 A는 좋은 투상법이지만 B는 좋지 않은 투상법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공 방법을 고려해서 투상하는 겁니다. 얘는 실질적으로 이 입체도를 우리가 기계에서 깎을 때 어떻게 깎을 거냐면 실질적으로 기계에서 배치를 A처럼 배치를 하거든요. 기계를 가공할 때, 기계 가지고 이 물건을 깎을 때 A처럼 배치를 해서 기계 가공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보통 얘 같은 경우는 선반인데 여기다가 칼날을 대고요. 칼날을 대서 이렇게 왼쪽으로 깎아 나갑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죠?
칼날을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왼쪽으로 가공하면은 이런 부분들 턱에 걸려서 그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턱에 걸려가지고 안쪽 부분을 깎지 못하거든요. 지금 깎는 부분은 왼쪽 방향으로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 왼쪽 방향으로 깎다 보니까 이 턱에 걸려가지고 가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B 부분은 잘못 표현된 부분입니다. 똑같은 그림이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방향에 따라서 좋은 투상, 좋지 않은 투상, 그림으로 분류가 되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이제 안쪽이죠. 조금 전에는 바깥쪽을 깎을 때 좋은 투상이고 지금은 안쪽입니다. 자, 안쪽을 깎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처럼 칼날이 어떻습니까? 칼날이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칼날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칼날이 지금처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깎을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칼날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턱에 걸리거든요. 칼날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안쪽으로는 파고 못 들어갑니다. 자, 일단 칼날이 어떤 모양이냐면 칼날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칼날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칼날이. 그래서 이 끝부분이 맞닿으면서 지금 이 그림 아니네 그죠? 칼날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생겨먹은 칼날인데 끝부분이 뾰족해야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칼날 부분이 이렇게 생긴 칼날입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이 이 면에 닿으면서 얘를 깎아주는데 지금은 칼날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가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깎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투상법은 즉 큰 지름이 안쪽 부일 때는 안쪽을 깎을 때는 큰 지름이 오른쪽으로 향하고요. 바깥쪽을 깎을 때는 작은 부분, 자, 작은 부분이 오른쪽으로 배치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메모하셔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릴까 저렇게 그릴까 또 마찬가지로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잡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보조투상법입니다. 자, 보조투상이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그림을 지금처럼 그렸습니다. 옆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을 지금처럼 그렸죠. 다음은 위에서 봤을 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거는 제가 다른 그림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경사지게 이렇게 경사지게 생겨 있는 그림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만큼 경사지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이 물건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을 그리면 어떻습니까? 이 물건을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그림 나오거든요. 그럼 실제로 얘를 가공했을 때 실제로 그죠? 실제로 물체에 대한 길이는 이만큼인데 실제로 얘부터 얘까지 거리는 이만큼의 거리인데 평면도를 그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선이 짧게 보이거든요. 위에서 보면은 그죠? 이 부분이 짧게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인 크기를 우리는 그릴 수가 없죠. 실제 크기와 모양을 본다 그러면 위에서 보는 그림이 아니고 이 경사선의 수직 방향, 이 경사선의 수직 방향으로 봤을 때 그림을 그리면 실제 크기하고 동일하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경사면이 있으면 지금입니다. 물체에 경사면이 있으면 그 경사면에 수직 방향으로 뽑아서 그림을 그려주면 그 물체에 대한 실물 크기랑 모양을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사직에 나온 모서리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그게 바로 보조투상법, 보조되는 그림이다라고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그림 그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투상법이죠. 마찬가지로 물체에 이렇게 경사면이 있으면 그 경사면에 수직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보조투상법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는 수직 방향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 상황이 그림에 대한 배치가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꺾어 가지고 배치를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아무튼
경사지게 표현된 부분에 수직 방향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그림을 그린 게 바로 보조투상법이 되고요. 자, 다음은 회전투상법입니다. 회전투상법. 자, 뭐냐면 실제로 이거죠. 자, 지금 이 물체가 이렇게 그죠? 우리 그 아까 봤던 손잡이라든지 밸브 쪽인데 이 밸브 쪽이 위에서 볼까요? 자, 실질적으로 형상을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런 그림이죠. 그러면 얘는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그림입니까? 앞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물건이 나올 겁니다. 얘와 얘는 같은 선상, 요것도 같은 선상,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선이 지금처럼 그려지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실물에 대한 거리는 이만큼인데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물건을 위에서 봤을 때 그죠? 이거죠. 위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거리는 이만큼인데 얘를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선은 더 짧아집니다. 짧아지기 때문에 그 물체를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형상을 잘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잘못 이해를 하거나 잘못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같은 길이로 표현한다 그러면 얘를 이만큼 회전이죠. 이만큼 회전했을 때 나오는 선을 그려주는 게 바로 회전투상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회전투상법 봤고요. 자, 다음은 부분투상법입니다. 자, 부분투상법은 실질적으로 그림이죠. 이 그림, 이렇게 그죠? 경사면입니다. 이 경사면을 이용을 해서 수직 방향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까 무슨 투상이었습니까? 경사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뽑아낸 게 보조투상법이었나요? 위에 볼까요? 이렇게 보조죠. 보조투상법이 경사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게 보조인데, 그럼 보조에서 전체를 다 그린 게 아니고 어느 특정 부분만 딱 그림 그렸죠. 이렇게 특정 부분만 그림을 그린 게 바로 부분입니다. 즉 부분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왜? 뒤에 있는 부분은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대충 모양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체에 대한 특징을 잘 나타내게끔 어느 한 부분만, 특징적인 부분만 그림을 그린 게 바로 부분투상법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렸다라고 해서 부분투상법이 되고요. 자, 다음을 보게 되면은 국부투상법입니다. 자, 국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구멍이나 홈 등 어느 특정한 형상이죠. 특징적인 형상만 그림을 그린 게 국부입니다. 국부. 조금 전에 보신 부분은 어떤 겁니까? 어떠한 그죠? 어떤 부분을 어떠한 하나의 임의적인 부분을 그림을 그린 게 부분투상이라 그러면 국부라고 하게 되면은 그 형상이죠. 어떠한 형상만 그림을 그린 게 바로 국부투상입니다.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생겨먹은 하나의 슬롯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슬롯 모양은 원통 모양이니까 원통 모양이니까는 굳이 우측면도를 따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림 하나만 그려도 이 물건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측면도를 전체 다 그죠? 전체적인 우측면도를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모양 하나만 내가 따로 표시를 한 게 바로 국부투상입니다. 전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어느 한 특징적인 어떤 형상이죠. 형상만 그림을 그린 게 바로 국부투상이라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은 국부투상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둥글게 생긴 형태인데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굳이 위에 있는 평면도나 옆에 있는 우측면도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거죠. 이 형상에 대한 요놈에 대한 형상만 표현한 게 바로 국부투상입니다. 그죠? 전체 그림을 다 그리지 않았죠. 왜냐면은 어차피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위에서 봤을 때 똑같은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그리지 않고 어떠한 어떤 부분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 그렸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국부투상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자,
국부투상에 대한 축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도 나와 있으니까 지금처럼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죠?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나올 건데 이렇게 빗금이죠. 45도 방향으로 빗금을 했다라는 부분은 그 부분을 잘라서 이 물체를 잘라서 속내부를 그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얘를 잘라서 그렸는데 특히 축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잘라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축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그죠. 어느 특정 부분만 이렇게 예, 어느 한 일부분만 잘라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그죠. 단면도라는 부분도 따로 나옵니다. 그때 잘라서 그림을 그린 게 바로 단면도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투상도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투상도는 전체 그림을 다 그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형상만 그림을 그리겠다. 그게 바로 국부투상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제. 자, 이게 바로 실질적인 국부투상이죠. 지금처럼 올바르게 표현된 국부투상법과 잘못 표현된 국부투상법. 이 잘못된 표현과 올바른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잘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이거든요. 특징적인 부분만 잘라서 그렸다라는 부분이 바로 예, 올바른 부분과 잘못된 부분인데 요거는 나중에 단면도를 설명할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요것도 이제 국부투상에 관련되는 또 다른 예죠. 그죠? 또 다른 예입니다. 자, 이 그림을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형상만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형상만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국부투상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확대도인가요? 확대도. 자, 확대도라는 부분은 지금처럼 그죠? 확대도는 어떤 형상이 자, 형상이 너무 작아서 그죠? 어떤 물체에 대한 형상이 너무 작아서 그 물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할 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지 못할 때는 어떻게 그 주위를 가는 선으로 그죠? 이렇게 가느다란 선으로 표시하고요. 이렇게 표시한 부분을 이만큼 크게 그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확대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확대도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조그만한 부분을 얼만큼 크게 그렸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표현한 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2대1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대1 얘가 무슨 기능이었습니까? 실제 물건보다 뒤에 숫자가 물건이죠. 물건의 크기. 실질적인 물건의 크기를 1로 봤을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크기를 2배 크게 그렸다. 자, 이렇게 몇 배로 크게 그렸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그죠? 척도인데 척도. 그래서 지금 보는 이 부분을 2배 키워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렇게 척도를 나타내죠. 자, 척도를 나타낼 때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물건을 크게 그리거나 아무리 물건을 작게 그려도 실지 치수로 실지 1대1 치수로 치수를 기입합니다. 그림만 커지고 그림만 작아질 뿐이지 실질적인 치수는 원래 치수 그대로 입력한다라고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작은 부분을 크게 그릴 때 사용했던 상세도, 부분 확대도라는 부분입니다. 요것도 잘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축의 상세도죠. 축의 상세도 무슨 말입니까? 예,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5배 키워서 이렇게 크게 그린 거죠. 또 여기 보니까 A, 자 A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A라는 부분의 이 경계선, A라는 부분의 이 경계선을 어떻게 A라는 경계선을 5배 키워가지고 이만큼 크게 그렸다라는 부분이죠. 자,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여기 B, 자 B도 마찬가지죠. B가 있나요? B가 따로 없나요? 그럼 C 볼까요? C. 자, C라는 부분입니다. 자, C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C라는 부분이 딱 요만큼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이 너무 작다 보니까 C라고 표현된 B도 마찬가지네요.
B와 C 부분 똑같네요. 그래서 B와 C로 표현된 부분을 5배 키워서 크게 그렸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도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상세도를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V 벨트 분리, 그죠? 사용자가 표현한 부분을, 자, 이 부분을 C라고 표현된 부분을 2배 키워서 그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형상이 너무 작다 보니까 C라고 표현된 부분을 3배 키워서 크게 그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에 C라고 표현된 부분을 3배 키워서 그렸다라는 부분이죠. 자, 예,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투상법입니까? 투상법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쭉 파악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단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상도까지 이렇게 간단한 이론 수업까지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